과거에는 TV 수상기 하나만 있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고 공중의 전파를 안테나가 수신해줬습니다. 이후 위성, 광 케이블을 통한 전파를 송수신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TV 위에 납작한 박스 형태의 수신기, 셋톱박스를 두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TV, 오버 더 톱, OTT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 만들던 디즈니가 OTT 시장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OTT 사업자와 기존 TV 사업자 또 통신 사업자들 간의 합종 연행이 어지럽고 긴박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변화가 눈앞에 닥쳤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OTT 얘기하기 전에요.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미국 상원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어요. 네, 혹시 변수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요,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측치 못할 어떤 변수가 뭐가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한결같이 홍콩 시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트럼프 탄핵 이슈도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 네. 위험성을. 근데 이 홍콩 시위 같은 경우는 그 파장과 그 파급 효과에 따라서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네.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제 이제 홍콩 인권법이 하원에서 상원까지 통과가 됐고요.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법이 상원 통과되자마자 중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명만 하면 된다. 다시 관계도 좋아졌다. 이런 관계에서 이게 자칫 틀어지게 될 경우에 네. 그동안의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거라는 걸로 한 최근 시장이 한 8에서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이거 급락뿐만 아니라 향후 다시 한번 냉각기가 오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미국은 또 미국대로 보복하겠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꽤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아마도 제가 보기엔 홍콩 시위 문제 나아가서 일단 미국 의회에서 홍콩 예.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바로 중국 반응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트럼프가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요? 그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 주식시장을 우스갯소리로 3번씩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사상 최고가인 미국 주식시장과 자신의 인기를 트럼프는 지금 동일시 여깁니다. 네. 미 증시가 떨어지면 자기도 재선에 네. 실패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도 굉장히 좋은 척하고 끄는 게 당연히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의회에서는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지만 이런 어떤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중국 눈치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패권국 미국의 네. 위상과 위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겠죠. 그러니까 또 다른 역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법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네.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의 있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잠깐 짚어봤고요.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OTT 시대에 살고 있다. 저희가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OTT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우리 언론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에서 동영상을 보는 서비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네. 원어 그대로 하면 OTT, Over the Top입니다. 네. 이때 저 탑은 뭐냐? 우리 셋톱 박스 있잖아요. 네. 셋톱 박스를 이제 탑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버라는 게 누구누구를 넘어선다, 누구누구를 이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OTT라는 것은 기존의 셋톱 방식의 TV, 요즘은 셋톱 방식을 통해서 공중파와 케이블을 함께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미디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는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서 각종 영화, 거의 실시간으로 방송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뉴스도 네. 심지어 볼 수가 있는 이제 그 서비스를 OTT라고 하고 최초로 나온 최초이자 강자가 역시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디즈니가 네. 도전장을 내면서 거의 세계 외신 문화 측면이 아니라요. 경제면 톱을 이 디즈니의 OTT 진출이 며칠간 차지하고 있었죠. 예. 지금 OTT 디즈니까지 들어온 이제 OTT 시장이 앞으로 팽창될 텐데 네. 디즈니만 놓고 보면 네. 초기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루 만에요. 디즈니는 현재 서비스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이제 곧 국제적으로 나가게 되겠지만은 하루에 바로 신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나왔거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한 지금 1억 5천만 명 뭐 이 정도 가입자라고 하는데 네. 그 이상도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최초의 OTT가 이제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려면 갖고 있는 컨텐츠가 엄청 많아야 돼요. 예. 예. 근데 디즈니 정도라면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의 판권뿐만 아니라 뭐 영화 판권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나올 뭐 제가 홍보하는 것 같지만은 겨울왕국 2라는 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제 이런 컨텐츠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최초의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도전장을 냈고 현재 시장 반응은 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떠오르는 거 하면 말씀해주신 디즈니와 넷플릭스 그리고 웨이브까지 좀 있을 텐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겠습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뭐 가장 현재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국내도 가입자를 봤더니 20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뭐 1억 명이 넘는 이제 그런 가입자를 갖고 있고 요금은 한 10,000원 정도 안팎입니다. 국내에서도 10,000원 정도 안팎인데 저게 이제 공유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 그러니까 3,000원 정도 한 세 명이 공유하면 뭐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디즈니는 요번에 좀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7 밑으로 기본형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첫날에 1,000만 명 나왔었고요. 웨이브는 이제 SK텔레콤과 국내 이제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작해서 이제 또 하나 형식의 OTT를 만들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사는 나름 컨텐츠가 갖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드라마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좀 이제 파악을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국내 사업자 지금 지상파와 SK의 그 웨이브 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어떤 합종 연행이라고 네. 할까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뉴스면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방통위에서 그 통신사, 빅 통신사와 빅 케이블 업체 M&A를 승인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불과 2016년에 굉장히 컸었던 뉴스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헬로. 네, 지금 네. CJ 헬로가 M&A 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뭐 안 된다, 독점이다라고 해서 그때는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SKT와 티브로드 그다음에 LG U+와 CJ 헬로가 합종 연회가 M&A 하는 거를 또 허락을 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 방통에서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허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보십시오. 예. SK텔레콤, LG U+, 통신사의 강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여기에 케이블 업계의 또 강자들, 통신과 케이블 TV의 이 미디어를 합치는 것을 허용을 했다. 왜 허용했느냐? 이제 이 OTT의 거대 물살이 빠르게 잠식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좀 더 머뭇거리다가는 국내 시장도 이미 잠식당했는데 예. 넷플릭스 앞으로 디즈니도 들어오겠죠. 예. 뺏길까봐 국내 대항마를 이제 키워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 시장은 바로 이 OTT라는 테마로 정말 빠르게 빅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방통위에서도 허용을 했고 공정위에서도 공정위에서도, 공정심사 네, 통과가 맞습니다. 됐어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조건이 붙긴 했지만 조건은 예. 했지만요. 네, 네. 네. 그 국내 시장 규모는 그럼 뭐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넷플릭스 가입자가 200만 명, 네. 매출은 한 지금 5천억 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현재는 뭐 이 정도야 하겠지만은 그 동안의 성장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 네.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거의 보면 뭐 1,000억 대, 2,000억 대에서 시작해서 순간적으로 5천억이 넘어섰고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은 좀 우리가 보수적이지만 입소문이 좀 나고 또 이런 빅 샷이라고 합니다. 빅 컨텐츠, 뭐 인기 있는 드라마 하나라든가 뭐 하나가 대박 치면은 가입자가 또 빠르게 확대가 됩니다. 예. 그렇게 네. 된다면 글쎄 OTT 1조 원대 시장도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방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정도의 시장 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OTT 매출 한 5천억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네. 나왔는데요. 거기서 국내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돼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네,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가 지금 잠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웨이브도 들어오고 있고요. 음. 또 하나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KT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많이 고민하고 뭐 시도하고 뭐 한다 안 한다 했다가 이제 시즌이라는 또 하나의 OTT를 이제 채널을 열게 됨으로써 예.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국내 시장도 OTT가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OTT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되느냐. 일단은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도의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 구독자들이
이제 밀려오겠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한 10,000원 정도의 월정액을 내게 되면 서서히 매출이 나오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 OTT 채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컨텐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컨텐츠 투자는 자체 브랜드를 걸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의 영화. 가령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목자를 네. 투자한다든가 자체 투자의 드라마. 이게 또 흥행하면 구독자가 또 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순환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근데 방통위가 그 SKB 그 넷플릭스망 사용료를 중재키로 했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위상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내막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방통위와 또 국내 통신업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OTT를 너무나 좀 봐주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현재 잘 보시면 이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네. 그럼 넷플릭스도 자신들의 컨텐츠를 트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인터넷 망입니다. 네. 그럼 우리의 망 사업자는 우리가 우리 돈으로 깔아놓은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 외국계 OTT는 와서 그냥 물건만 실은 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K브로드가 지금 방통위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망 사용료를 당연히 내야 된다. 국내 업자들은 내는데 왜 넷플릭스는 내지 않느냐라고 해서 앞으로 넷플릭스도 이 우리의 망 깔아놓은 우리에 대한 이 SOC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소송을 걸게 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도 방통위도 이제 맞다. 근데 이거는 이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외국계 OTT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빨리 우리의 국내 OTT를 좀 키우려는 그런 속내도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는데 안 나죠? 여기 안 나온 네. 응하지를 않는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 요구한 게 네. 중재를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뭐 자기들이 전혀 망 트래픽을 안 건드리는 무슨 서비스가 있다. 복잡하지만 설명 안 드리지. 그런 걸로 얘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망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SK 브로드밴드 측은 한번 봐달라, 네. 중재를 해달라고 했고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단순하게 한 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브로드밴드, 이제 SKT는 또 SKT 나름대로 지금 웨이브와 OTT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다른 경쟁이 펼쳐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넷플릭스가 우리 국내 업체들보다 망 사용료를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넷플릭스가 또 다른 외국에서는 사용료를 또 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형평의 문제도 다 두루두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법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이참에 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것이 예. 방송을 분명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방송으로 봐야 될지 저스트 뭐 트는 걸로 봐야 될지라고 하지만 이들은 방송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법 적용에 있어서도 과연 이제 방송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는 논의도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OTT가 이게 거대한 OTT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 네. 또 한쪽에서는 1인 미디어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이제 제일 문제로 지적되는 게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짜 뉴스를 어떻게 규제책으로 막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OTT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1인 미디어도 그렇고 좋죠. 뭐 채널이 이렇게 다양해지는 것이고 소비자 선택권은 커지고 뭐 싼 값에 여러 개 보고 다 좋기는 한데 네. 중요한 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신뢰도와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라는 근본 속성인데 이게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냥 가짜 뉴스는 그 사람이 가짜 뉴스 낸 것이고 하고 미디어가 아니라 이거는 물건 트는 건데 그 물건이 잘못한 해당 컨텐츠가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네. 소비자가 역풍을 맞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보도의 정확성이라든가 특히 보도 체력 같은 경우에 그 신뢰도라든가 나중에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 부분이라든가 이게 뒤따르지 않는 이상은 뭐 OTT 편하고 1인 미디어도 좋지만 분명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